최근 누군가와 심하게 다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격렬했던 언쟁이 끝난 후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남았습니까? 아마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입니다. 아, 그날 내가 너무 심했나.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며 곱씹을수록 기분은 점점 더 나빠지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말을 아꼈을 자신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날의 기억이 계속해서 마음을 갉아먹는 듯한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짜릿한 승리감입니다. 내가 제대로 한 방 먹였지. 감히 누구 앞에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위기양양해집니다.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 감탄하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은 정말로 논쟁에서 승리한 것일까요? 혹시 상대방이 당신의 논리에 설득당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구나. 괜히 힘 빼지 말자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입을 닫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물론 당신이 무조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깊은 생각을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선 더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당신은 왜 논쟁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한다면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친구여, 당신은 약하다. 이 말이 처음에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격렬한 토론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들은 약한 사람들인가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회운동가들도 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약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니체가 말한 논쟁의 본질과 그 안에 숨겨진 인간 심리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유독 시끄럽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모임에 나타나자마자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로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고 농담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며 그 반응을 즐기는 사람.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전형적인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에는 다들 웃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누구보다 약하고 불안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큰 목소리와 공격적인 언어는 사실 자신의 내면에 가득 찬 열등감과 불안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기제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나약한 내면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죠. 나를 보지 마. 대신 저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지 봐. 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싶은, 말로 이겨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적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증명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당신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라면 당신 역시 그 분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니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통찰 중 논쟁에 관한 시각은 우리를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우리가 논쟁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킨다 해도 그것은 상대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불안정함과 약함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뿐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증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행동이 바로 침묵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단순한 회피나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와 모욕의 말을 삼키고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전환시키는 전략적 침묵입니다. 그래, 오늘은 당신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겠다. 하지만 언젠가 나의 성공과 결과가 당신의 모든 말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결연한 다짐이 담긴 침묵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유독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 모인 친척들처럼 말이죠. 별다른 관심도 없으면서 요즘 뭐하니? 취업은 언제 할 거니? 결혼은 안 하니? 와 같은 무례한 질문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이런 순간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사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아저씨가 제 인생에 뭘 안다고 그러세요. 라며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침묵하면 속도 없는 녀석 취급을 받고 맞서 싸우면 버릇없는 놈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에게는 상처만 남습니다. 니체가 제안하는 진정한 해법은 말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분노와 억울함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사용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칼을 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말로만 분노를 터뜨리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은 입만 살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분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부터 니체의 철학을 통해 논쟁이라는 행위의 심리적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논쟁의 늪에서 벗어나 우리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니체는 논쟁의 목적이 진리 탐구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인정과 확인을 받기 위해 논쟁합니다. 즉, 내 말이 맞다고 해줘. 그래서 내가 다시 강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줘 라는 무의식적인 요청인 셈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본 가장 궁극적인 약함의 증거였습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온라인상의 댓글 전쟁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영상이든 댓글이 수십 개 이상 달린 곳을 보십시오. 처음 몇 개의 댓글은 나름대로 지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의 형태를 띱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토론은 점차 감정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주제와 아무 상관없는 부모님 욕이나 막말이 난무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지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지성의 파괴와 감정의 소모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적 쇠퇴의 현장입니다. 키보드 워리어들은 상대를 자극해서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제가 그들의 비난에 일일이 답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인정이라는 먹이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젊은이를 타락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같게 생각하는 사람을 더 존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논쟁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논쟁 상대는 당신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화에 임합니다. 어차피 내 생각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태도로 당신의 말을 듣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틀렸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기 극복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과 논쟁하여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정글의 왕, 사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서 작은 개 한 마리가 시끄럽게 짖어댑니다. 사자는 어떻게 할까요? 굳이 개에게 다가가 힘을 과시하며 위협할까요? 아닙니다. 사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어디에 자신의 에너지를 써야 할지, 어디에 쓰지 말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감 자체가 힘의 증명인데 굳이 작은 개를 상대로 힘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논쟁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분노, 열등감, 오만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깨웁니다. 당신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결국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상대방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노나 오만과 같은 감정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니체는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끌어안으라고 말합니다. 분노, 열등감, 오만함. 이 모든 감정들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괴물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괴물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고 당신의 아픈 곳을 찌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운전석에 앉아 감정의 핸들을 잡는 대신 조수석으로 물러나 앉아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는지를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의 저 말이 내 안의 분노라는 괴물을 깨우려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십시오. 그 미소야말로 상대를 침묵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는 당신을 화나게 만들어 통제하려 했지만 당신이 평온한 미소를 짓는 순간 그는 자신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 분노를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의 연료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진정으로 강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철학 콘텐츠라는 불확실한 길을 선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논쟁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모든 비난을 제 사업을 키우는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저를 비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제게 와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묻고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삶을 통해 증명한 니체의 철학입니다. 저의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당신 안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낭비할 에너지를 당신의 삶을 바꾸는 행동으로 전환하십시오. 결국 논쟁의 심리학적 본질은 인정, 승인, 존경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지만 논쟁을 통해서는 결코 진정한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필사적으로 관심을 구걸하는 약한 사람으로 비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쟁에서 이겨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아냈다고 해서 당신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상대방의 신뢰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끊어진 인연의 끈은 다시 묶을 수 있다 해도 그 매듭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런 역설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친구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적들은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반면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당신이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들고 당신의 쓴소리를 듣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말보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중심에는 라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 즉 왜에 집중합니다. 그들에게는 사소한 논쟁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논쟁에 쓰일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에 투자합니다. 갈등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을 도발하고 논쟁을 걸어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안에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 그와 대화하십시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저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방해물일 뿐인가? 이것은 어쩌면 우주가 혹은 신이 혹은 당신의 직관이 당신에게 보내는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소한 도발을 넘어 더 큰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궁극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더 높이 날아오를수록 날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더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굳이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200년 전 사람에게 거대한 에어버스 A380여 객기를 보여주며 저것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떠 있는 작은 점을 보며 결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때가 되어 비행기가 땅에 내렸을 때 스스로 보게 하면 될 뿐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의심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의 행동과 결과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크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혜로운 통찰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힘은 침묵과 절제, 그리고 목적이 있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당신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